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입니다.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 16일이고 이제 내일자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정리, 매크로 정리입니다. 요즘 뭐 어디 가나 다 매크로 얘기밖에 안 하죠. 지금 모두가 지금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지표 하나하나 뭐 쉘터부터 해서 뭐 모든 사람이 이제 매크로 지표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시장이 많이 어렵다라는 거. 원래 저희가 봤었던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크로의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투자 수익률이 연초 대비 굉장히 뭐 좋은 사람이 없겠죠. 지금 없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탑다운 장세 지속되고 주식 비중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뭐 오늘 그 블랙락에서 자료가 나오긴 했습니다. 뭐 주된 내용은 우리는 미국 주식도 이제 조금 과열 국면이라고 생각한다, 줄인다 라는 건데 그 부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지금 정도는 차익 실현이 6월 달부터는 이미 나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생각에 쐐기를 박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락이 수익률은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큰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마켓을 보는 뷰가 뭐 저보단 좋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낙폭과대 컨셉이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난주는 이제 동훈아나텍 갔다 온 거, 그 다음에 투자노트 관련돼서 이제 그 진행파트너스 VC 김주영 대표님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그 어플에 보시면 지금 바이옵종 투자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시장은 경기 침체 반영 구간이죠. 지금 이제 공급보다는 이제 수요를 줄이겠다는 연준의 그 목표를 충분히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직 수요가 이제 최근부터 좀 줄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저녁 자리 같은 게 제가 되게 많은 편인데 이제 뭐 아직까지 캔슬된 건 없습니다만 뭐 저녁을 먹을 때 예전에는 뭐 1차 먹고 2차 먹고 뭐 3차도 먹고 막 이랬다면 지금은 1차 먹고 가볍게 헤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수요를 줄이는 거죠. 저희가 리오프닝 된다고 하면서 많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몰렸는데 그게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크로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강달러 이외에는 올라가는 자산이 없습니다. 채권 주식이 빠지고 있고 미국도 강달러로 인해서 제조업 수출이나 아니면 플랫폼 기업들은 영향이 있는 거는 100%예요.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달러 환선 실적이 부담되지만 미국이 더 중요시 여기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 인플레이션 축소, 실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피크아웃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떠 있는 상황이에요. 감소가 아니고 떠 있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면 그래 뭐 피벗 고려해 볼게 이렇게 얘기만 하겠죠. 실제 피벗은 굉장히 늦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리와 실물 경기와의 격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금리를 언제부터 올린다고 했죠? 연초부터 올린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올린 거는 뭐 5월, 6월 FOMC 그때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했죠. 올렸는데 지금 이제 시중 금리가 뛰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올린 금리가 한국에서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10월 달입니다. 그러면 한 5개월 걸린 거죠. 이제 그럼 5개월 걸렸다는 얘기는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가 올리면은 지금 금리를 올리는 정책 담당자들의 생각은 언제를 봐야 되냐? 물론 지금 인플레이션도 중요합니다. 지금 데이터도 중요한데 이제 미래의 데이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이면 내년도 3월에는 어떤 매크로로 갈까? 물론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걸 보면서 지금 정책을 짜고 있어야 되죠. 뭐 단기적으로 뭐 무슨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처럼 지표 어떻게 나왔네 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바로 액션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장기적인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저희의 어떤 피벗이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뭐 피크아웃이라는 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차트 그려놓고 지금 이렇게 떠가지고 인플레이션이 8.2%뭐 이렇게 가 있는데
요거를 피크아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 조금만 내려도 피크아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뭐 여기에서 계속 중간 정도까지 내려와야지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해석하기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주식을 들고 있는 부분은 피크아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이 많이 없으신 분은 이게 피크아웃이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여져요. 결론은 자기의 포지션에 따라서 매크로를 해석하는 게 다르다. 그러면 저희가 매크로를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매크로 뉴스가 나오기 전에 뭐 많이 빠졌으니까 바이 더 딥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모르는 길을 가보고 있고, 예전에 인플레이션을 1930년대, 50년대에 경험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 살아서 주식시장에 액티브하게 이렇게 계신 분은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준도 이제 공급단에서의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거죠. 그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공급단에 영향을 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유가라든지 아니면 뭐 CRB 인덱스 이런 원가단에 이제 제품의 원가단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공급을 저희가 줄이려고, 미국이 줄여보려고 사우디랑 협상을 했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멍청한 정치적인 뭐 실수인지 아니면 뭐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우디가 등을 돌렸어요. 전통적인 우호국을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가장 먼저 사우디의 사드를 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사우디한테 역공을 당하게 되죠. 사우디가 이런 너네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유가를 이제 어떤 감산 카드를 내놓으면서, 뭐 난 지금 많이 벌었으니까, 돈 여태까지 벌었으니까 그래 조금 감산할게. 어차피 유지되는 것도 좋아 우리는. 이러면서 이제 공급단에서는 어떻게 미국이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전 같으면 셰일 오일이 이제 뭐 노다지다 이래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다 투자가 들어왔던 2010년, 13년 하고는 분위기가 굉장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보고 있는 키워드는 결국엔 수요예요. 근데 이제 수요가 언제 주나요? 이제부터 줄기 시작하죠. 저희 수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금리.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죠. 저희가 대출 없는 일반인들은 없습니다. 대출 금리가 뭐 3에서 5%에서 지금 이제 7, 8%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이자 비용을 계산해 보면 뭐 이자가 뭐 3배 늘었다, 뭐 이런 뉴스가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수요는 언제부터 줄어들까요? 아, 이제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겠다. 그래서 뭐 이제 시작하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계속 수요를 줄이는 구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 시그널은 수요 폭락, 수요가 폭락해서 기업 운영이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계속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약간 뭐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다음 스케줄을 좀 보면, 이제 이번 주에 10월 18일 날 자동차 유럽 판매 데이터, 요거 좀 중요하죠. 요게 이제 수요가 주는 거에 키워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유럽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꺾여버리면 전기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전기차는 뭐 성장률이 꺾이진 않겠죠. 예. 디젤이나 이런 애들이 꺾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유럽도 어떻게 보면 큰 소비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0월 20일 날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그다음에 테슬라 실적이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눌려 있는 것이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자금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때까지는 조금 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테슬라 나스닥 맞죠? 네. 하도 외국 주식을 뭐 관심 종목만 보다 보니까 지수 편입이 어디에 돼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누차 강조를 계속 드리는 거는 뭐냐면, 연기금 포트폴리오 수익률 악화로 저점 매수는 없어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 비중이 줄었는데, 주식이 많이 빠졌으니까 주식 비중이 줄어서 이거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뭘 팔아서 채웁니까? 네. 대체 투자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대체 투자의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에 익스포저가 많이 있죠. 부동산 금리 오르는 직격하기 때문에 지금 빼지도 못해요. 작은 큰 것들은 지금 뭐 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주식이 빠졌을 때 보통은 이제 장기 금리가 하락에 나오면서 채권 평가 이익이 생기면 요걸 팔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장기 금리가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빠지는 거죠.
주식과 채권, 부동산이 한꺼번에 빠지는 사이클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슈카님이 말씀을 좀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너네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익스포저를 줄이는 겁니다. 익스포저 줄이자. 네, 뭘 어디로 도망가자 뭐 이런 거보다는, 뭐 제가 주식 익스포저 줄이자라는 얘기는 연초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계속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익스포저를 줄이는 거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서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게 그렇게 좋은, 지금 물려있는 상황에서 줄이면은 나중에 올라가면은 메이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들고 가시는 거죠. 뭐 이 부분들은 제가 얘기해도 익스포저 절대 줄이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결국 지금 낙폭과대,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많이 쩔어 있는 쩔이, 저희가 보통 위너랑 루저로 저희가 구분을 하는데, 루저 종목군은 연중 내내 연초 대비해서 계속 빠진 애들, 이런 애들이 좀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거는 매년 좀 일어나는 어떤 수단매 중에 하나긴 합니다.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헤지펀드나 이런 데들이 이제 롱숏을 잡는데, 숏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10월 달 정도 되면, 10월, 11월 되면은 한 해 성과를 마무리하거든요. 12월은 가급적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치고 힘들죠. 네, 1년 내내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숏 관련된 내용들이 숏 커버링이 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보통은 추석 이후에는 많이 올랐던 애들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말씀드렸었죠, 방산 같은 경우 많이 올랐다가 이제 빠졌고, 그 다음에 밑에서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애들이 더 이상 숏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순매수가 돌아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찾은 아이디어는, 이제 뭐 하이닉스는 말씀을 뭐 한 2주 정도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도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개인들이 좀 잘 팔고 있다 라는 모습. 그 다음에 뭐 카카오 대비 네이버의 상대적인 재평가, 아무래도 뭐 그 라인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가입자 순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늘 저도 처음으로 깔아봤습니다. 어떤 채팅방에서 이쪽으로 옮기자고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SKC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를 제가 쭉 연초 대비 많이 빠진 거, 그러니까 이게 연초 대비 이제 코스피 대비 많이 빠진 거거든요. 뭐 코스피가 예를 들어 20% 넘게 빠졌죠. 지금 20%로 치면 요거는 이제 더해가지고 130% 이상 빠진 겁니다. 그러면 100% 넘게 빠졌다는 건 반토막 났다는 거죠. 뭐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여기 SKC가 있네요. 네. 그다음에 LG전자, LG디스플레이,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다 많이 빠지진 않죠. 이제 다 빠져서 그런지, 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포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종목분들, 그다음에 여기에 전자도 껴 있습니다. 보면은 FNF, 뭐 이런 것들,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뭐 크래프톤, 이런 애들이 이제 많이 낙폭과된, 이제 여기서 이제 코스피 대형주 제가 한번 스크리닝을 해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총 1위부터 막 3위, 1위, 뭐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뭐 안 되는 거죠, 주가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코스닥입니다. 네, 코스닥. 저 원래 글씨 잘 쓰는데 이상하게 이게 아이패드로 쓰면 글씨가 잘 안 써지더라고요. 뭐 위메이드 파라비스, 뭐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게임 메타버스는 이제 작년에 굉장히 핫하긴 했었는데 올해 좀 뭐 실체가 없다, 약간 돈 못 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P2E 규제도 한번 맞으면서 이제 급발락하게 됐는데, 요거는 사실은 많이 빠졌어도 이게 작년에 많이 올라 시작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려를 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반도체죠. 이제 뭐 TS,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하나머티리얼, 하나마이크론, ITI 좋아하셨던 분들이 다 좋아했던 종목들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반도체, 소공정 쪽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가 오르기 시작하면 또 괜찮지 않을까. 물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훨씬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펀드들은 계속 움직이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쭉 이렇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내년 상반기 적자라고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가격에서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에 적자인데 주가는 6개월 선행한다고 하니까 내년 상반기 적자라고 하면은 EQ 23년도 그럼 6개월 선행한다고 치면 연말 연초예요. 지금 연말까지 2달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이는 걸 항상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저희가 이제 맨날 실적 봐야 된다, 실적 봐야 된다, 맨날 그 유튜버들이 얘기하니까 이제 머리에 실적 없이 사는 거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포트를 까보시면 실적 말고 모멘텀으로 산 게 더 많다는 게 이제 한국인들의 특징입니다. 네, 한국인들 빠른 거 좋아하잖아요. 네, 이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QOQ로 피크가 나오거나 연간 성장률이 어떻게 보면 성장률이 이제 피크아웃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하나솔루션 3분기 실적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나와서 지금 보면 2주 동안 패널 가격 빠졌고 태양광 인덱스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3분기 실적 때문에 한번 반등하고 실적 나온 다음에 갑자기 세론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앞서 납법과대가 시점에서 유리한 이유는 농축버터 청산, 그 다음에 22년도 연간 내내 실적이 부진했던 게 그래도 올해 이렇게 쩔었으니까 내년도에는 괜찮아지겠지, 이런 낮은 기저, 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관심 있어 봐야 된다는 거고, 종목 피킹할 때는 사실 지금 실적이 좋은 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미팅을 한 것 중에서는 의료기기는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이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전자 움직일 때 의료기기들이 움직인 적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밸류에이션 10배에서 15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23년도 꿈이 있는 종목군들은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한 올려드린 이제 율촌화학이나 동원아나트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신규주 위주로 이제 빈집털이해서 이렇게 막 오르는데 그건 도저히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이슈에 집중을 해야겠죠. 아마 카카오톡 서버 화재 사건으로 네이버로 카카오숏 논리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왜냐면 라인으로 가입자들을 옮겨간다. 근데 카카오를 유지한 상태에서 라인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어서 일단은 이런 잡주들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퀀트 RSI 모델로 주간으로 지수가 지난주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RSI가 올랐어요. 이건 어떤 로직으로 이렇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바닥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모두가 CPI를 보면서 반등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SKC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사모펀드가 사모님만 사시는 거고 연기금, 투신, 외국인 별로 관심 없어요. 외국인 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느낌상.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자사주로 지금 이제 사고 있어서 하방이 좀 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많이 보여드렸는데 전자 연기금이 이렇게 팔아놨거든요. 네, 이렇게 팔아놓고 이제 회장님 취임하기 전에 주가 좀 도와주시려나 모르겠네요. 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조금 순매수긴 하지만 매도가 멈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모펀드는 단기적으로 계속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요. 투신의 비중이 좀 올라오네요. 네. 요건 투신과 이제 연기금, 삼성전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일관 순매수 동향을 좀 보면 그래도 이제 매도 일변도에서 이제 매수 일변도로 좀 바뀌었다. 이게 좀 긍정적인 측면이죠. 얘네들이 들어오는 게 지금 6개월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에 빠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다른 대형주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 삼성전자 이제 혼자 막 올라가면 이제 전기 따라 사야죠. 네, 코스닥 신용잔고,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를 보면은 전저점을 깼습니다. 네, 전저점을 깼어요. 네,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좀 무섭습니다. 왜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빠지면은 이제 신용 반대 매매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네, 그 두 개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컨트롤 시장 이렇게 주간 요약 넘겨서 이제 하나씩 보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일요일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일을 하니까 이 시간 되면 거의 체력이 동이 납니다. 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고점 대비 주간으로 보면은 잠시만요. 공기청정기가 네. 아니 평소에는 맨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제 거실에 나와가지고 좀 유튜브 좀 찍으려고 하니까 혼자 막 열일하고 있네요.
꼭 보면 이제 쓸데없을 때 열심히 하고 이제 필요할 때는 일 안 하고 약간. 예, 알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고점 대비 빠졌어요. 근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 20%, 3개월 고점 대비 20%라는 건 지금 그냥 포트 작살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스닥하고 연초 대비 코스닥 수익률이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부진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20일 날 요게 좀 지나가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 미국도 한국 대비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나스닥이 오히려 한국 코스닥보다 좀 더 부진하다는 거. 오, 신기하네요. 네, 인지 부조한가요? 나스닥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약간 수익률 개입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스닥이 또 여기서 이렇게 빠진다, 나스닥이 이렇게 빠진다고 코스닥이 또 이렇게 점프해서 빠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국가별 수익률, 요거의 임플리케이션만 제가 볼게요. 연초 대비 수익률은 미국 순위가 빠졌지만 다우가 상대적으로 건조하다. 그러니까 기술주가 부진하다는 거죠. 미국이 올라도 기술주 빅테크들의 부진은 지속된다. 테슬라 영향이 좀 클 것 같고, 그다음에 상해 지수가 순위에 상승했지만 상해는 먼저 쳐맞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애들의 상대적인 순위가 올라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대만을 저희가 코스피가 드디어 연초 대비 수익률이 앞질렀습니다. 그다음에 3개월 수익률을 봤을 때 브라질이 1등이고 코스피는 순위가 소폭 하락했지만 코스닥은 이제 중간에서 하위권까지 내려와서 어느 정도 낙폭과대. 3개월 수익률 한번 볼까요? 네, 이 중위권에서 이제 이 정도 내려왔으니까 어느 정도 낙폭과대. 신기하게 반도체 지수랑 코스닥하고 조금 연동하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좀 한번 그려봐야겠네요. 그래서 미국 나스닥은 부진하고 필라델피아 연동되는 코스닥이라고 저 혼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견조하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지수는 좀 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보다는 대형주가 훨씬 더 유리한 국면입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종목이 세죠. 하지만 마이너스 20%에서 하루에 10% 오른다고 수익 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종목이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저는 계속 종목을 분석하고 있다는 거,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2주 전부터 이제 시그널을 좀 드렸죠. 이렇게 지금 추세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슛의 반도체 롱, 요 포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건데, 뭐 요게 이제 추세가 얼마나 될지 봐야겠죠. 만약에 요 추세가 요 전 고점을 뚫을 만큼의 추세다. 그럼 뭐 이미 삼성전자는 먼저 떠 있겠죠. 하이닉스랑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 외국인 순매수를 보면 요게 이제 반도체입니다. 여기 반도체 위주로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코버스도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사실 많이 안 빠질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코스피 지수거든요. 결국은 코버스 이런 게.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으로 받쳐놓고 나머지는 이제 종목들 옥수수 털기. 네, 요거는 이제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컨셉이죠. 이제 지수 대비해서 포트는 내 포트폴리오는 막 지수는 마이너스 막 0.3%인데 제 포트폴리오는 하루에 막 마이너스 20%씩 깨져요. 그럼 요게 이제 옥수수 털기. 이제 종목 지수는 놔두고 이제 종목을 막 털어대면 이제 지수가 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잘 안 팔게 됩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외국인 지수를 보면 진짜 단타 천재죠. 천재들입니다. 네, 위에서 까고 밑에서 사고. 그래서 뭐 요게 순매수가 조금 나오긴 했는데 뭐 계속 박스권으로 이러고 움직이겠죠. 계속 개미털기 하면서. 그 다음에 좀 의미 있었던 거는 개인 누적 순매수가 드디어 3주 동안 지금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개인들이 이렇게 팔아야 전자가 잘 간다. 전자가 가벼워질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과 커머디티, 네, 바뀐 게 없습니다. 원달러랑 대형주, 원달러는 지속 이렇게 되고 있고 대형주만 조금 꼰돌꼰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네이버 카카오 올라야 뭐 대형주가 오르겠죠. 달러 인덱스 추세 지속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를 괴롭혔던 저기 대형 제국의 이제 파운드와 뭐 별거 없습니다.
네, 정치적으로만 왔다 갔다. 국제 10년 멀티에서 4% 왔죠. 저희가 연말까지 4.5% 보낸다고 했으니까 50bp 더 남았습니다. 금리 인상하면 또 올라가겠죠. 네, 다음에 저희 미국, 영국, 네, 영국도 4%, 4.3%. 네, 그 다음에 CRB 인덱스 이제 요만큼 오른 거에 한 절반 되돌림. 그 다음 주간으로 가장 많이 빠진 건 태양광입니다. 네, 뭐 한국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네, 찝찝한 걸 버릴 수는 없죠. 원자력도 4% 빠지고요. CRB 인덱스 3% 빠졌고 그러면 사실 이 유가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윈드도 뭐 좀 빠졌는데 그나마 덜 빠졌네요.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세 2주간 강하게 나왔었는데 조금 순매수했어요. 예. 뭐 이게 지속될지 아니면 이렇게 흐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제약바이오 비중은 이제 많이 낮아져서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예전에 만들어 놓은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올랐네요. 셀트리온 뭐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숏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정도의 임플리케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퀀트 RSI 모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100, 코스닥 RSI는 모두 올랐습니다. 모두 올랐고 저점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15% 이하인데 지금 올라 있어요. 참 신기하죠. 뭐 바이 시그널 이렇게 일주일 전에 나왔었는데 중간중간 섹터별로 나오다가 뭐 게임주는 튀긴 했지만 신기하게 지수가 빠졌는데 얘는 왜 혼자 오르고 있지? 이런 거에 대한 뭐 이럴 때는 솔직히 진바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이게 사실 뭐 바닥권은 맞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본다면 뭐 바닥권은 맞죠. 이렇게 뭐 그래도 아래쪽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퀀트적으로는 원래 쌍바닥을 찍고 가야 되는데 뭐 지금 되게 애매한 투입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상 엄브렐라 리서치의 컨트롤 시장읽기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데니였습니다. 주말에 긴 시간 감사합니다.